A가 양수, B가 양수. 그 다음에 2A 더하기 3B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6B.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콧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 맞아? 콧이가 뭐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Y제곱 얘가 AX 더하기 BY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얘의 등호성립 조건이 뭐냐면 A분의 X, 그러니까 얘 루트 씌우고 얘 루트 씌우고 분수, 그리고 마찬가지 B분의 Y. 그래서 이거일 때 우리가 등호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코시는 주로 언제 쓰냐면 합이 주어졌다는 말에 합이 어떤 일정한 값이 제시가 돼 있어. 뭐 2A 더하기 3B가 5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합, 주어진 합 말고 인기급 좀 누르고 할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시는 끼워 맞추기식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나온 형태가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기본 마인드가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문제에 2차식과 1차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차식 이 자리, 여기가 1차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빈칸이지. 빈칸 채우기를 너네가 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고 3A 더하기 뭐 4B가 뭐 1이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4B의 그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치자고. 됐니? 그럼 얘는 합이 주어지고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합이니까 일단 콧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1단계가 뭐냐면 요 부등식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2차식의 이게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에다가 이걸 적어주고 얘는 1차식이잖아. 1차식 자리에 얘를 적어준다고. 여기까지 했니?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요 빈칸 채우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코시는 잘 보면 아까 뭐라고? 이거 루트 씌우고 이거 루트 씌우고 곱한 게 여기 온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얘를 제곱을 하면 A제곱이랑 X제곱인데 그게 사이좋게 나눠서 들어간다고. 그럼 얘를 제곱하면 9A제곱이잖아. 근데 A제곱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어디다 여기 9로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맞죠? 얘 제곱하면 16B제곱이잖아. B제곱은 여기 있잖아. 그 여기 뭐 적어준다고? 16 적어주면 된다고. 여기까지가 2단계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빈칸 채우기라고 부를 거겠지. 됐니? 빈칸 채우면 이제 끝나요. 왜? 요 값은 5라며. 그럼 쟤는 5고 얘는 25잖아. 그 다음에 3A 더하기 4B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뭐야? 125니까 5루트 5 되나? 맞아? 그래서 풀 수 있죠. 이건 부등식은 5루트 5에서부터 뭐다? 여기 5루트 5까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2차식과 1차식이 주어진 경우 여기 빈칸 채우기를 하면 된다는 거겠지.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차식이야. 근데 여기가 루트식이야, 루트식. 무리식을 안 적을게, 루트식이라 적을게. 근데 여기가 빈칸이야. 이때는 이렇게 지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x 플러스 y는 3.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루트 2x 더하기 루트 5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뭐 이거는 최대값만 구한다고 치자. 이렇게 됐니? 그러면 1차식과 각각의 루트식이야. 전체 루트가 아니야. 전체 루트는 내가 아마 무리식이라고 불렀을 건데 그냥 각각의 루트라서 그냥 루트식이라고 부를게. 그럼 얘는 똑같이 뭐 하냐면
1단계가 요거 적는다. 2단계가 빈칸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1차식 여기다 적어주고 루트식 이쪽에 적어준다고. 사실은 1번, 2번은 같은 주제야. 뭐냐면 얘를 제곱을 하면 2차식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도 봐봐. 루트 제곱하면 1차식 되잖아. 루트 제곱하면 1차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실은 1번, 2번은 같은 유형인데 애들 입장에서 다르다고 받아들여서.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보려고. 자, 빈칸 채우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얘 제곱하면 2x거든요. 근데 여기 x는 있으니까 여기 2만 적어주면 돼. 얘 제곱하면 5y거든요. 여기 y가 있으니까 여기 5만 적어주면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요 값은 함이라며. 3. 여기서 뭐다? 3이고 얘는 7이고 여기는 요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풀면 마이너스 루트 21 루트 2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없잖아. 그래서 뭐냐? 루트 2x 더하기 루트 5y는 항상 뭐다? 0 이상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0 이상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으니까. 그래서 뭐다? 최소값은 뭔지 모르지만 사실은 최대값은 얘기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위치가 이제 바뀌는 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3번 케이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1차식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식을 역수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항을 역수한 걸 역수식이라고 부를게겠지. 그래서 역수라고 표현하면 통째로 역수인데 역수식이라고 하면 그냥 각각 역수라고 생각하자겠지. 여기 역수식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빈칸인 거야. 그러니까 외울 게 뭐냐면 빈칸의 위치가 바뀌는 건 3번밖에 없다고. 그러면 3번만 내가 잘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볼게요. 그치? 뭐랄까? 뭐하지? x 플러스 y가 2야. 그 다음에 2x분의 1 더하기 3y분의 1 얘의 최소값을 물어봐. 됐니? 그러니까 얘가 1차식 각각의 역수식, 그러니까 개수는 달라도 상관없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도 합이 주어지고 합의 구하는 논이니까 일단 컷이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다? 1차식 적어주고 역수식 적어준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y 적고 여기에 뭐다? 2x분의 1 3y분의 1 이런데 숫자 조금만 바꿀게. 이게 보기가 싫네. 이거를 4로 바꾸고 여기를 9로 바꿀게. 알겠지? 루트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여기도 4로 바꾸고 여기도 9로 바꿔놓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 빈칸 채우기를 해야 돼요. 빈칸 채우기. 그러면 아까 빈칸 어떻게 채운다고? 코시는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루트, 그러니까 루트 C 곱하기 한 다음에 자 이거 루트 C면 루트 X고 이거 루트 C면 2루트 X분의 1이라고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1 됩니다. 맞네? 마찬가지 루트 C면 루트 Y고 루트 C면 3루트 Y분의 1이라고 그럼 곱하면 3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라며 그럼 얘는 2고 얘는 지금 모르니까 그대로 적고 2분의 1이랑 3분의 1 더하면 몇이지? 6분의 5? 6분의 5를 제곱하면요? 36분의 25가 되겠죠. 맞죠? 양변 2 나눠주면 4x분의 1 그 다음에 9y분의 1 얘가 72분의 25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코시는 계산 형태가 주로 이 세 가지가 먼저 나올 겁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코시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같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활용을 나온 문제를 한 개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만들 자신이 없네. 아마 RPM 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RPM 때 내가 풀이할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RPM 들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아니면 수학 같은 거 들어올래? MAC 여기 왠지 있지 않을까? 일단 한 문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활용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야. 됐니?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숫자 나오는데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알겠지? 얘가 10이야. 됐니? 이때 실수 뭐 A, B, C 상관없거든요. C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범위를 구해달라는 말은 범위가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치자고 뭐니 1부터 5까지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근데 애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게 적지만 애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푼다고 그냥 쌤 합합이니까 코시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코시는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도 성립합니다. 겠지? 3개짜리가 뭐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루트 하고 곱하고 성립을 합니다. 3개짜리도 3개짜리까지 내신에 나온단다. 알겠지? 됐니? 지우개가 어떻게 하지? 뭐가 맞을까? 이게 맞겠지? 됐죠? 그래서 보면 애들이 어떻게 보냐 이란다고 쌤 2차식과 1차식인가 아까 여기 2차고 여기 1차고 여기 빈칸이라면서요. 애들이 해 믿고 그래서 그대로 적어.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하면 A제곱이니까 0으로 나누면 안 돼. A제곱이라면 1 곱하기 A제곱이란 말이야. 여기가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올 거라고.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애들이 뭐 하냐면 이거 이거 10 이거 3 얘는 뭐야? 25 쌤 뭐 어떻게 풀어는 거지? 이래 돼버린다고. 항등식 나와버리잖아. 늘 성립하는 식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코시를 쓰는 건 맞아. 근데 이대로 쓰면 항등식이 나오니까 C의 범위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할 때는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문자만 넘겨주면 돼. 이항시키면 돼. 됐니?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이런다고 C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C만 넘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C만 넘겨줘. 됐니? 그래서 이거의 합이 이 숫자고 이거의 합이 이 숫자로 번역을 하자고. 그러면 2개짜리 코시지 맞아? 얘도 1차식과 2차식 케이스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적고 얘가 2차식이니까 2차식을 여기다 적어주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됐니? 그 다음 1차식 A 더하기 B니까 여기 적어주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빈칸 채우기를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A제곱은 1 곱하기 A제곱이라서 요렇게가 지금 맞다고. 됐니? 그럼 이게 끝났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라고? 10 빼기 C제곱이 됐고 얘는 2가 됐고 얘는 5 빼기 C제곱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야? C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범위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C제곱 플러스 20 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 내가 예쁘게 숫자 만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면 뭐가 되죠? 3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5 0이야. 비다시 제곱 마이너스 양수가 좋아. 그러면 인수분해는 안 되죠, 맞죠? 그래서 근공 때리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근공 쓰면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15니까 11에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C의 범위가 뭐다? 3분의 5 빼기 루트 10. 그 다음에 C 3분의 5 플러스 루트 10. 얘도 마찬가지 뭐다? 합이 주어지고 합이 주어진 거니까 코시 쓰는 건 맞는데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할 거면 그 문자를 넘겨서 풀면 된다는 거다, 알겠지? X가 실수래, 실수. 됐니? 근데 X 더하기 X분의 1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가냐면 문제 보자마자 쌤 얘는 산기 쓰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산기를 쓰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양수 조건이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양수가 아니라 지금 실수 조건이라고. 그러면 산기를 쓸 수는 있어. 어떻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분류해가지고 음수로 다시 마이너스를 치환해가지고 막 하면 돼. 근데 그래 되면 뭐야? 풀이가 길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도 어떻게 보면 합이 주어진 거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이런 이제 스킬을 쓸 수 있다고. 뭐냐면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내가 코시를 그냥 그대로 적어.
됐니?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저 식을 그대로 적어버려 그냥 여기다가. 근데 이제 여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코시를 쓰려면 뭔가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아까 말하고 코시는 요거 두 개 곱하기해서 AX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X 이거의 범위를 걸면 X만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 됐니? X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거 두 개 잘 고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다. 됐니? 그럼 봐봐. 이렇게 바꿔버리는 순간 얘 루트 씌워버리면 뭐가 돼? 1 되지. 루트 치면 루트 X분의 2니까 곱하면 1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요거 두 개를 해버리면 뭐가 돼? 1 된다고. 그러면 얘가 두 개는 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지. 그게 지금 몇 이상이라고? 4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범위가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 이하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뭐다? 2 이상이다 해서 뭐다? 두 줄 것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근데 이거를 너네가 배웠던 이제 뭐 3기로 풀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참고.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짧아서 코시를 좀 많이 쓰셔야겠지. 자, 3기로 만약에 내가 풀고 싶어. 그러면 일단 뭐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산술기하 부등식 때문에 지금 요렇게 지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됐네? 그럼 이건 2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범위 x가 양수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2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도 우리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x가 음수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x가 음수니까 t는 양수가 되겠죠? 부호 반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다? 이래 되면 t가 양수가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떤 t에 대해서 산기를 먼저 때릴 거라고. 그럼 산기 때리면 뭐가 돼? 2루트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냐면 t 더하기 t분의 1이 2 이상이 나왔습니다. 맞아? 근데 t가 뭐가 돼? 마이너스 x잖아. 맞아?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뭐야? 부등호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어차피 0은 불가능해. 분모 0을 못 넣으니까. 그래서 뭐다? 양수일 때는 2 이상,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하고.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산기를 쓸 거면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다. 됐니? 그럼 봐봐. 이 풀이랑 이 풀이 비교해봐. 얘가 훨씬 간결하지 않니? 맞지? 이제 그럼 이거 필기하고 이제 저 문제로 한번 넘어가고 무슨 생각부터 가져야 되냐면 괄호가 보여 벌써. 맞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냐면 산기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를 먼저 적는 게 맞아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가 2a 더하기 3b분의 1인데 아까 내가 문자를 제거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는 a분의 1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근데 a분의 1이 먼저 적혀있네.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너네가 반대로 다시 적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가 a분의 1 6b 이래 된다고. 그러면 얘 루트 씌우고 얘 루트 씌우고 곱하기 하면 루트 2가 되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얘 루트 씌우면 루트 3b분의 1 얘는 루트 6b 그러면 뭐가 돼? 루트 3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이걸 우리가 루트 2라 부르지 맞지? 여기 루트 2라 적을게 그냥 연마 암산 된다고 치고 됐나요? 그럼 2 루트 2 제곱이잖아. 뭐야? 8 해서 답이네. 끝이죠. 됐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걸 하고 싶어. 괄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산기를 쓰고 싶으면 무조건 전개를 하세요. 그냥 전개를 안 하고 각각 산기 때려버리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등성조가 안 맞거든. 등호성 조건이 안 맞아서 전개를 무조건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를 전개를 하면 뭐야? 2. 요거 전개하면 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12ab. 요거 하면 3ab분의 1.
그래서 지금이 어쩌? 12ab 3ab분의 1 더하기 4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산술기하는 코시를 쓸 때는 숫자는 적용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는 양변의 부등식에 4를 더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항이라 생각하면 안 된대.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문자가 있는 얘네들만 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산기 때려버리면 뭐가 돼? 2루트 곱하면 4가 되겠죠,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얘는 뭐라고? 그냥 양변에 4를 더한다. 그러니까 산술기가 쓴 거에다가 양변에 4를 더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뭐냐 이거는 4 더하기 4는 몇 나와? 8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산술기하를 할 거면 반드시 전개를 해줘야 되고 전개. 코시를 쓸 거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써버리면 된다. 뭐 A1의 제곱, A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A3의 제곱, 쭉쭉쭉 AN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항이 n개짜리 됐니? 그 다음 여기를 x1의 제곱이라 할게 그냥. 그 다음에 x2의 제곱, 쭉쭉쭉 xn의 제곱. 그 공식은 똑같거든요. 공식은 뭐다? 그냥 루트 하고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됐고 등성조는 똑같아요. A1분의 x1 A2분의 x2 쭉쭉쭉 해가지고 AN분의 xn 요거 1대 성립을 합니다. 이제 정말 할 수 있으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봐봐, 이게 A1 더하기 X1의 제곱, 이거 항상 양수지,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적지 말아봐. 나도 이게 증명 안 적어야 돼가지고 A2 더하기 X2의 제곱, 얘도 양수지, 맞아?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AN 더하기 XN의 제곱, 얘도 양수잖아, 맞아? 0 이상을 다 더했으니까 얘가 지금 요 식이 나오게 된다고. 요까지 지금 됐나? 그래서 얘를 판별식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 판별식. 잠깐만요. 판별식으로 하면 문자를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T? 맞는지 모르겠네. T? 그냥 T는 그냥 아무 문자로 할게. 여기도 T? 이렇게 적지 않겠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X1의 제곱, 쭉쭉쭉, XN의 제곱, T제곱. 이래 나온 거 같지? 그 다음에 뭐 되죠? 2배에다가 A1, X1, A2, X2, 짝짝짝, AN, XN, T.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A1의 제곱, A2의 제곱, 쭉쭉쭉 AN의 제곱이 0 이상이 나오죠. 여기까지 맞죠? 이거 근데 전개한 것 뿐이야. 전개해가지고 T 있는 거 묻고, T 한 개 있는 거 묻고, T 없는 거. 그러면 얘가 지금 0은 아니라고 할게. 왜 제곱이 여기 있냐? 0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다? 모든 xi가 0이 아니라 할게. 자, 이게 0이 아니라, 이게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제곱을 다 더한 거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요 개수가. 그럼 얘를 하나의 내가 지금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나요? 맞니?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 여기까지 돼? 근데 2차 함수가 아래로 흘러기 0 이상이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야 된다고.
맞지? 근데 우리는 이게 되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까지 이해돼? 그래서 4분의 D를 써볼게요.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이거 통째로 제곱이지? 그래서 A1, X1, A2, X2 쭉쭉쭉 AN, XN 요거의 제곱에서 빼기 AC 그럼 뭐가 돼? X1의 제곱, X2의 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XN의 제곱 그 다음에 A1의 제곱, A2의 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AN의 제곱 해서 얘가 판별식이 0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넘겨봐봐 나오지 맞아. 그래서 이게 첫 줄이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걸 잘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A1, X1 쭉쭉쭉 AN, XN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이거부터 적을게. A1의 제곱 쭉쭉쭉 AN의 제곱 X1의 제곱 쭉쭉쭉 XN의 제곱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등성조는 판별식이 0일 때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 발상을 생각을 해내면 쉽거든요. 근데 이 발상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식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한자 모르나? 이상자 어렵긴 한데 한 번쯤은 할만해.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거가 목적이 뭔지 아니? 너네한테 만약에 이거 증명하라고 냈잖아. 세 개짜리. 너네 뭔지 하겠니? 전개해서 막 한다고. 전개해서 막 해서 넘기기까지 한단 말이야. 실패해.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매우 전개를 하면 너네가 아마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세 개짜리도 이 짓을 가야 되거든.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내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상한 t 문자를 잡고 t가 여기부터 여기부터 상관없어요. A1t 해도 된다 했지. A1t 해도 X1t 해도 돼. 아무 때나 붙어도 돼. 그러니까 t가 이거 둘 중에 한 번만 붙는다는 거 기억하면 된다 했지. 알겠죠? 자, 얘는 일단 노가다입니다. 맞죠? 그래서 F합 성질부터 먼저 보자. 그럼 얘는 F의 GX 그래서 GX가 BX 빼기 6 F는 뭐야? 안에 거 A배 더하기 6 그래서 안에 거를 A배 그 다음 더하기 6 그래서 얘 전개를 하면 ABX 마이너스 6A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G합성 F 얘는 GFX FX가 뭐지? AX 더하기 6 G는 뭐다? 안에 거 B배 빼기 6 그래서 안에 거를 B배하고 빼기 6 전개하면 ABX 6B 빼기 6 됩니다. 근데 이 두 식이 같다라네.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ABX는 사라지게 됩니다. 맞아? 양변 6조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뭐다? B 빼기 1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2는 A 더하기 B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뭐야? 합이 주어지고 뭐야? 곱의 최대를 물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양수 조건까지 있으니까 뭐 쓸 수 있다고? 산술계를 쓸 수가 있다고. 여기서 바로 산술계를 때리면 얘가 뭐가 돼요? 2루트 AB가 되겠죠. 맞습니까? 양변 2 나눠주면 1, 제곱하면 1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최대값은 뭐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무시 어려운데. 그래서 얘를 그냥 양변에 1을 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변에 1을 더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1을 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분모에 있는 형태를 이 바깥쪽에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됐나요?
위에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이거는 없던 일이잖아, 맞아? 없던 일이니까 뭐 해야 돼? 빼기 뒤에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차피 이제 뭐냐면 이거에 산기를 때리면 이렇게 된다는 건 너네가 알아. 그 다음에 이런 양변에 뺀다라고 보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지금 8이 16 빼기에서 15가 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기를 쓰려면 양수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럼 양수를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다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게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양수인 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 됐니? 얘는 두 가지다, 알겠지? 첫 번째 증명은 얘를 fx라고 보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보면 2차 함수로 보는 거지. 근데 얘의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음수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fx가 함수값이 다 양수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라서 fx가 양수다. 여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요즘에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판별식이 된다면 얘가 무조건 제곱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너네 표준형 만드는 거 할 수 있잖아. 2차 함수. 이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되죠. 0 이상이랑 양수 더했네. 뭐야?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둘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만 연습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도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양수니까 뭐다? 산기를 쓸 수가 있다는 거다. 이제 내가 원래 했던 문제는 산기 쓰고 나서 2차 함수 캐릭해서 쓰는 문제 RPM 책이 있었거든요. 문자 좀 3개짜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오늘 그거 아이패드로 지금 교무실에서 아이패드에 문제 있는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됐죠? 그래서 11번은 제가 맨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기 문제 적혀있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조심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범위가 사이 범위인지 벌어지는 범위인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조사를 해줘야 돼야겠지. 그래서 왜냐면 애들이 이거 못 풀어 틀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못하는 애들이야 아예 못 풀긴 한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서 틀린다고 이거. 근데 마지막에서 안 틀리면 본인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돼야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난대. 그래서 m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얘는 그때 말했지만 주제가 고정과 유동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냐면 이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갑니다. 맞아? 그래서 0,-1이 고정이다. 고정 맞아? 가만히 있는 거. 근데 m 기울기가 뭐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 바뀌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유동입니다. 그래서 고정과 유동을 할 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달랬어요. 비율 신경 쓰면서. 비율 신경 안 쓰면 이제 말아먹어야겠지. 왜냐면 그림이 달라지면 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 V자 그래프부터 그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요. 그 다음에 0,-1이잖아. 그럼 봐봐. 요거는 2인데 요거는 1이잖아. 그러니까 딱 그 요거에 딱 절반 대충 되게 잡아서 이렇게 0,1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뭐다? 문제 풀기가 편하더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는 범위를 지금 구해달라 했잖아. 그럼 봐봐. 항상 시작할 때 기울기가 유동인 케이스는 우리가 0에서부터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0부터 해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생각하면 된다고. 됐니? 그러면 봐봐. 안 만나잖아. 근데 만나야 된다며. 그럼 이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서 언제? 처음으로 만나는 게 이때가 된다고. 맞지? 일단 이거보다 뭐 하면 더 기울기가 커지면 뭐가 돼? 만나게 된다고. 됐니?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음수 이제 따로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은 뭐다? 지금 0,-1과 2,0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라서 m을 구해버리면 2분의 1 나오게 돼요. 됐지?
근데 2분의 1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2분의 1보다 커져도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m이 2분의 1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그럼 이제 음수일 때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살짝 음수가 되면 안 만나요. 맞지? 맞아? 그리고 평행할 때가 기준선이 될 겁니다.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직선이 가만히 있는 그래프일 때는 평행선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그럼 봐봐. 평행할 때는 당연히 안 만나잖아. 근데 평행한 것보다 더 꺾어진다면 무조건 우리는 뭐다?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네? 그래서 얘는 평행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고. 근데 음수에서 급해진다는 말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2번은 뭐다? 평행할 때가 기준이 돼요. RPM에 이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가 얘처럼 벌어지는 범위였고 이거 아마 위에 문제일 거야. 유형 맨 첫 번째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사이값 문제였어요. 그래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맞지?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다? m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안 만나요. 현재 평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돼?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이 2분의 1 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비례식은 다 맞겠지 해서 내가 비례식 문제를 일부러 안 넣었어. 너무 쉬워서 문제를. 근데 틀려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게 기억을 하니까 이걸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린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틀린 거 풀이 내가 기억이 나거든. 자, 봐봐. 이 말은 x랑 y랑 z가 3대1 때 7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야? 그러면 x에 3 넣고 y에 1 넣고 z 7 넣으면 답 나와. 어차피. 됐니? 근데 서술형은 그래 적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x를 3t, y를 t, z를 7t라고 하면 뭐야? 3대 1 대 7 맞잖아. 맞아? 얘를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냥. 서술형이라면. 그러면 얘가 6t 3t 빼기 z니까 빼기 7t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t 4y니까 4t z니까 7t 이래 되잖아. 맞아? 그럼 t는 다 약분되죠. 맞죠? 실제로. 그럼 t 마지막에 약분할게요. 밑에가 지금 2t 그 다음 여기가 8t 해서 4다 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했거든. 아마 이 문제랑 착각하는 것 같아. 뭐냐면 x분의 1 y분의 x분의 3이라죠. x분의 3 y분의 1 z분의 7 이거 새로운 문제라고 하죠. 이제 요거일 때 뭐다? 2x 플러스 3y 빼기 z 빼기 x 플러스 4y 플러스 z 이 문제랑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대 몇이 주어진 거고 이거는 그냥 는이 붙어 있는 거라고. 는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뭐다? 그냥 여기다가 는 k 붙인다 라는 사고인데 역수로 돼 있어서 는 k? k분의 1 할까? 뭐가 좋겠니? k분의 1 됐지? 내 맘대로 원래 는 k 잡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마 요거 지금 실수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려고 했더라고. 그거는 는는이라 했지? 는는. 근데 위에 거 는는이 아니라 비례식이야. 그치? 달라.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뭐야? x분의 3이 k분의 1이니까 역수 지키면 3분의 x가 k가 되잖아. 그럼 x가 뭐가 돼? 3k가 되겠지. 맞아? 마찬가지 y분의 1이 k분의 1이니까 y는 k가 되죠? 됐네? 그 다음 z분의 7이 k분의 1이니까 z는 뭐가 돼요? 7k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는 내가 지금 문제를 예쁘게 만들어서 똑같이 나오게 만들었지 위에 거랑. 그래서 이건 예쁘게 내가 만든 거고 실제로는 다르다는 문제가 알겠지?
해서 하면 똑같이 답이 4 나오니까 이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는으로 돼 있으면 는T, 는K를 붙인다는 거. 근데 보통은 문자가 위에 있으면 는K를 붙이고요.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K분의 1 잡는 게 좋아. 그러면 좀 더 예쁘게 나와. 근데 답은 상관없어야겠지. 여기를 K 잡았다 어차피 K분의 3, 뭐 K분의 1, K분의 7 나와서 그걸 넣는 거라서 어차피 K분의 1에 약분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이런 우리가 K를 이름을 매개 변수라고 한다 그랬지. 중간에 내가 그냥 문제 풀 때 이용하려고 잠깐 만드는 변수. 그래서 세 문자가 서로 다른데 이거는 뭐다? 같은 문자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매개 변수 치환이라고 해야겠지. 그냥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13번 틀린 사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왜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 읽었어. 그냥 풀이를 읽어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실수겠지 하고 넘어갔거든 나도. 누굴까? 기억이 안 나. 뜬금없이 앞에 거의 다 먹고 그러니까 앞에는 뭐 도희모 씨가 애들 틀린 애들 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이에 딱 요 한 문제 틀리는 거 보면 아마 이거는 실수이지 않을까? 아니면 역함수 공식을 까먹은 거? 근데 역함수 공식을 까먹어도 문제 풀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는 김에 공식 다시 할 테니까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야겠지. 그래서 뭐다? fx를 그냥 이거 개념이야. 개념 간단하게. fx가 뭐다?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얘가 분수함수라고 할게, 그렇지? 두 번째 폼은 fx가 뭐다? a에다가 x-p 분의 b 더하기 q. 이렇게 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의 역함수 공식은 뭐다? c랑 b는 그대로 두고 뭐다? a랑 d를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식은 외워달라고 했다 했지. 그다음 하는 김에 얘도 공식을 내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RPM 할 때. 얘는 f 인버스 x의 공식이 b 그대로 a도 그대로 괄호에 x 빼기까지도 그대로라고 했어요. 이 플러스까지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뭐다? pq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뭐 증명은 y는 시키면 됩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 fx랑 f 인버스 x가 같을 조건이 뭐냐? 그래서 얘를 만약에 1번 동그라미, 얘를 2번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1번인 케이스는 봐봐.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은 함수라고 했잖아. 지금 맞아? 그럼 봐봐. cx 똑같잖아. 그리고 이 d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1번에서는 d랑 마이너스 a가 같아요. 그래서 뭐 예쁘게 정리하면 a 더하기 d가 0이면 늘 원래 함수 역함수 같다고. 그러면 폼이 이렇게 생긴 거지.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 폼이야? ax 더하기 b cx 빼기 a 이 꼴이면 합이 항상 0이 돼서 항상 뭐가 되냐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다고. 근데 이번 케이스 똑같아요.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 두 개가 일치하려면 봐봐. P랑 Q랑 같으면 돼요. 그래서 뭐다? P랑 Q랑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폼을 구했더니 어떤 폼이냐면 여기가 B, A, X-P 여기도 P 이런 꼴이면 F랑 F가 늘 같아요. 이거는 뭐다? 모의고사 유형이 아니라 내신형 유형이죠. 내신형. 내신에서 빨리 풀고 넘어가는 유형이지 그렇게 막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문제 풀 때 써야 되니까 알아야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봅시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관찰을 그냥 해볼게요. 그치? 혹시 이걸 까먹었나요? 이건 알겠지? 이건 알지? F 합성 G 인버스는 뭐가 돼? G 인버스 합성? F 자리 바뀌면서 인버스라는 건 알죠?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자리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들어가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F 인버스 합성 G가 됩니다. 이거인 건 알겠죠? 첫 줄은? 첫 줄만 알면 아마 실수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얘는 지금 F 인버스에다가 G4예요. G4는 G에다가 4 넣으란 말이죠. 다 4 넣어봐. 2분의 8 뭐가 돼? 4가 됩니다. 맞아. 됐죠? 그 다음 F 인버스는 이제 구해줘야 되겠지. 다음 뭐예요? F 인버스는 x-1분의 x 플러스 4. 실제로 얘가 봐봐. 합이 0 케이스니까 뭐다? 이 케이스가 이렇게 왔죠. 실제로는. 그래서 F에 집어도 잘못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네. 근데 틀려서 내가 무슨 슬퍼요. 알겠지? 자, 4를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3분의 8 되죠? 이렇게 치면 돼. 그래서 얘는 NPR의 정의를 쓰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봐봐. NPR은 뭐다? 일렬 배열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마 공식 외우고 있겠지만 근데 한 번만 더 복습용으로 보자겠지?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가 R이니까 박스 번호가 R이라는 거야, 알겠지? 맞죠? 그래서 숫자가 1부터 N까지인데 걔를 1열 나열하는 거랬잖아. 그럼 몇 개 올 수 있는 몇 가지라고? N가지. 여기는 한 개 뺐으니까 N-1. 여기는 N-2. 여기가 뭘까라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거 빼고는 다 N-니까 여기 N-가 온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박스도 내가 이걸 빼기 0을 적어버리면 봐봐. 박스 번호 빼기 1이라는 게 빨리 눈에 보여준다고, 맞아? 박스 번호가 R이니까 여기는 뭐다? R 빼기 1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NPR의 정의가 뭐다? N, N-1, N-2 쭉쭉쭉 해서 N-R 빼기.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래서 뭐냐? 얘가 의미가 뭐라고? 이게 총 R개라고. 뭐? 빼기 0부터 빼기 1, 빼기 2 점점 빼기를 1씩 증가할 건데 R개까지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래 되겠네. 이 문제 풀이로 넘어가면 NP4는 뭐다? N부터 1씩 빼서 4개 적을 거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4개까지니까 요까지가 온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봤죠. 그 다음에 NP2는 N부터 1씩 뺄 건데 2개 적으라면 그럼 이게 끝이겠네. 맞죠? 그럼 이걸 이제 여기 적어버리자. 그럼 이래 됐네. N, N-1, N-2, N-3은 6 곱하기 N에 N-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네가 아마 푼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나눌 때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맞죠? 조건이 뭐였냐면 항상 NPR에서는 뭐가 된다고? N이랑 R이 있으면 요 식이 성립해야 된댔습니다. 그럼 여기는 4 이상? 2 이상이잖아. 그럼 N이 지금 몇 이상인데? 4 이상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다고. 4 이상이면 N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고 N-1도 3 이상이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냥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요 보장성을 적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N-2, N-3은 6 해가지고 2차 방식 풀 필요 없다 했다. 자연수니까 똑같다 띄면 된다 했다. 숫자가 1차이 나는데 6 되는 거는 뭐다? 얘가 3이고 얘가 2다라는 우리가 안 돼. 그래서 N 값이 5까지는 잘 했는데 흥분해가지고 5 마무리 짓고 넘어갔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넣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5P 2를 구해달래. 그래서 얘는 뭐다? 5 곱하기 4. 그래서 20입니다. 그래서 시영이 네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요거까지도 나랑 똑같이 풀고 요까지도 나왔거든. 네. 마지막에 이제